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시온스쿨에서 N1을 담당하고 있는 황지영입니다. 여러분 2023년 12월 N1 시험 다 잘 보셨습니까? 어려운 분도 계셨겠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많이 해오신 분들은 아마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헷갈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JPT N1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요. 문자의 문법, 즉 언어 지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중상태? 중상태예요. 단 문법 부분이 쉬운 듯 하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틀릴 것 같은 문제가 몇 문제가 보였습니다. 다만 독해가 저는 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지문은 어렵지 않았어. 근데 선택지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석이 다 됐는데 이상하게 이게 답인지 헷갈려요. 근데 답은 한 개뿐이죠. 자, 그런 것들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해. 좀 몇 년 동안 좀 어려웠어요. 청해가 좀. 근데 이번에는 청해가 원칙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언어지식 단어가 밑바탕이 된 분들은 아마 청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은 여전히 어렵겠죠. 그래도 N1인데 명색이. 그죠? 자, 문자의. 자, 봤을 때는 주로 1, 2급. 1급도 나오고 원래 2급도 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기출 단어가 다시 또 이렇게 섞여서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번 그 상반기 시험 있죠. 거기서도 내코속이 해서 뿌리채, 송두리째에서 스베 때 느낌으로 애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독해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독해 지문에서 또 한 문제 나왔었어요. 그리고 시사 단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능어보다는 그죠? 문법, 기본 문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 기능어는요, 일단 우리는 1급이니까 하고 가는데, 나는 이제 1급이 있으니까 기초는 할 필요가 없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초를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이번에 많이 틀렸습니다. 문법이 어렵다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책을 조금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문장을 많이 보시는 것, 즉 문장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번 시험에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 공부하는 이상으로 중요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는 지금 계속 4회째 계속 줄어진 상태예요. 뭐 줄거나 늘거나 그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문제 푸는 요령은 똑같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쉬운 것 같으면서 함정이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몇 문제는 제가 조금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줄었죠. 근데 60분에 줄었다는 것은 뭐예요? 지문의 내용이 많다는 것이, 글밥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면 집중력이 조금 흐려질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기본적인 단어를 가지고 돌렸기 때문에 아마 문항수가 줄든 뭐 늘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청해의 단어를 잘 숙지한 분이라면 청해에서 점수를 좀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문자의 파트 1, 한자 읽기. 자, 여기서 보면 2,000자 많이 나왔네. 근데 제가 지금 면도를 적었잖아, 지금. 이게 뭐냐면 나왔던 것들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독해에서 지문에서 나온 것들이 아까 네코소리를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기색기예요. 기적을 이루다 기적 말고 궤적, 바퀴 자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걸어온 것, 발자취 이런 느낌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기색기 같은 경우에는 파트 4에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기색기요, 에가크, 뭐 가크라든지 타도르, 후리무크, 노코스 같이 외워두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항상 독해를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가타요르, 여기서 가타요르 같은 가타요리로 나왔어 사실은. 근데 명사로 나왔건 뭐 동사로 나왔건 얘는 2급 단어야. 이 정도 맞춰야지. 그죠? 지우치다 기울다. 그리고 무시운 한번 나왔던 거 2016년에. 그리고 코쪼. 이거는 뭐야? 과장이죠. 2015년에 나왔었고 제가 특강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카나오 같은 경우에는 1급인데 계속 안 나오더라고. 나오긴 나왔어요 이번에. 공급하다, 도달하다 있죠. 그리고 제공하다, 꾸려가다인데 이번에는 식사를 제공하다. 쭈쇼고 마카나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파트 4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뜻 3개를 다 인지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경소란, 개소증, 이게 쉽잖아. 그죠? 이거 맞췄을 것 같아. 아마 기색기에서 조금 어려움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해보네요. 문맥 규정. 이거 뭐 국어적 해석이 요구됐죠. 사실 외울 때 문장으로 외우면 참 좋은데 여러분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가 읽었을 때 쉬운 말로 설명을 못한다면 한번 사전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국어적 어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수록 카이큐 나왔어요. 이건 좋잖아. 쾌거를 이루다. 그래서 외울 때 같이 외우면 되겠죠. 근데 갈로는 카이큐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어떤 것을 조장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는 것을 붙이기는 거예요.
다 이제 맞췄을 것 같아요. 한자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미카엘이 같은 거. 미루가 붙어져 있는 합성은요 많이 나와요. 그 무조건 닥치는 대로 외우면 좋겠죠. 그래서 외울 때 보상을 바라다, 보답을 바라다 이런 식으로 요 교주로 모토메로 같이 외우면 좋고요. 그리고 결성 이것도 마찬가지. 조장과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뭐야 팀을 결성하다, 뭐 이런 것들을 잘 하니까 이거는 잘했을 것 같아. 대화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급, 3급 수준의 단어죠. 뭐 준비라는 느낌도 있고 수배 여기서는 뭐 준비로 나왔습니다. 아마 여기서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미카엘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 즉그 났어요, 더. 자, 이거는요, 1급 기본 부사예요. 그냥 부사를 외울 때 한자가 없잖아. 그래서 항상 내가 동사를 같이 달아라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는 이걸로 나왔어. 절실히 느끼다. 그래서 즉그 가한가요. 아나타는 미라인이 있을 때, 즉그 가한가요?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니면, 즉그 간지다. 이번엔 이걸로 나왔어. 이걸로 나올지 이걸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즉그가 이제 출연했네. 자, 호구레로 박수 이거예요. 호구레로는요 수업 시간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왜 그랬냐? 맨날에 시메를 하든지 무슨 묵다를 하는데 푸는 걸 잘 모르는 거야. 불리거나. 근데 이게 시험에 났어. 호도케로가. 2011년에. 그래서 매듭이나 긴장끈 같은 것이 불리고 그때는 끈으로 나오긴 했는데 호구레로도 요더라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나왔어요. 뭐냐면 이것도 뭐 매듭 같은 것도 되지만 보통 뭐 분위기라든지 긴장이라든지 뭐 의문, 엉어리 같은 것이 풀릴 때 하레루의 느낌도 써요. 근데 여기서는 긴장으로 나오긴 했는데 아마 다음에는 타동사가 출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총평을 듣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호구스, 여기는 호구스, 그리고 호도쿠는 호도케류의 타동사 각각.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토쿠와 토케루만 아는 데서 국한하지 말고 조금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유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쉽다라는 느낌이 막 들었었어요. 샤쿠도 같은 경우는 뭐 상급이 내도 되지 않을까. 그죠? 기준이죠, 척도. 그 와즈라시는 한번 나왔잖아. 맨날 나오는 애잖아. 와즈라시 번거롭다, 귀찮다, 성가시다. 그 맨도. 칸진, 칸요, 칸진, 칸함에 뭐 하면 나오는. 그죠? 주요나.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초기 문제들이 조금 나왔네, 그지? 그리고 하카도로, 진척하다, 신쪽구스루.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준조니 스스무. 이것도 다 했을 거야. 근데 실무 같은 게 상급 단어인데 2급 단어. 왜? 가만스루. 그죠? 참다. 수루 동사를 외우셔야 되죠. 시키타리는 시험 직전에 제가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간습, 갈래. 얘 같은 경우에는 간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갈래나 뭐 습관이나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도라고 했긴 했는데 나왔네요. 근데 제가 온라인에서 언급을 못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용법. 용법은 뭐 그냥 기본으로 많이 나오는데 딱 한 개가 조금 어려웠어요. 자, 순서를 본다면 카이아고 같은 거 해약하는 거, 뭐 그죠? 보험 해약하는 거. 특상. 키로이 링고 뭐 특산물 그죠? 무라노 그죠? 독산. 그다음 도이츠메로 같은 경우에는 독해에서라든지 청해라든지 말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실은 이제 1급 단어로 나지루라는 뜻이 있어요. 힐무나다 따지다 뜻이 있어요. 외적인 1급 동사로서. 근데 이거를 조금 풀었으면은 도이츠메를 중용하다 뜻이에요. 그리고 카이슈 같은 거 이자 한자 있죠. 개로 시작하는 거. 카이세, 카이테, 카이슈 이런 거 있죠.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술이에요, 술이. 알겠죠? 근데 약간 키보가 오키 하시라든지, 그죠? 공사할 때 많이 써.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태아제이는 우리가 맨날 해야 할 때 많이 써요. 극진하다, 그죠? 융숭하다, 그죠? 두툼하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모테나시로 나왔거든요. 모테나시가 뭐냐면 대접이에요. 융숭한 대접을 뭐 받았다라는 거. 그죠? 극진한 간호. 극진한, 그죠? 융숭한 사례. 뭐 이런 것들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죠. 대마. 너무 아까워 죽겠어. 이게 대마는요, 대마고기라서 그리스어에서 왔어요. 사실은 시사 용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제가 9월 달에 1923년 9월에 일어난 그 간동 대지진에 대해서 이제 요원비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언급한 바가 있거든. 근데 오프라인이야. 그죠? 그죠? 근데 나오네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앞으로 더 시사적인 어떤 단어를 다뤄줘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도 공부를 할 때 그냥 문제집만 달달달달 외우고 문제집에 있는 것만 익히지 마시고 평상시에 생활 언어라든지 그리고 시사에 조금 관심을 가져두는 것이 좋겠죠. 이번에 기회로 알겠죠? 자, 문법 부분. 이런 문제인데요. 여러분 하시오! 라고 딱 느꼈다가 갑자기 헷갈려 라는 느낌이 오파트였어요. 왜? 실은 이런 기능어가 나오는 것들은 쉬웠어. 기능어보다 더 어려웠던 것이 기본적인 어떤 표현 문제였는데 기능어 같은 경우에는 딱히 말한다면 오키니 같은 경우에는 기능어라 넣기는 좀 약간 좀 불쌍한 애들이죠. 얘는 뭐 그냥 해석이 키카이니 뭐뭇을 기회로였고요.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떼노는 사실은 1급 문역이긴 한데 1급의 언어 지식보다는 누가 청해가 많이 사용한 애죠. 이번에도 청해에서 나왔어요. 아떼노, 아떼노, 뭐뭐 아떼노, 모노데아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있기에 뒤에 명사가 중요하다. 알겠죠?
이런 거 했을 때 그러면 샤인 아떼노 모노다. 뭐가? 가이샤와. 오객상 아떼노 미세. 이거는 외워야 되지. 니키마테루 2급이잖아. 모든 품사에 보통 세우고 나우사, 명사는 다를 생각하는 거. 이건 뭐예요? 앞에 것이 단거이시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에 있어서 맞아. 실수하면 돼, 안 돼? 안 하는 게 단거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미스 시나이 호가 이 니키마테루. 항상요, 문장이 뒤에 더 있거든. 봐야 돼. 그러나가 나왔잖아. 근데 당연상식이 나왔다. 그러나 미스를 피할 수는 없어요. 내가 신지가 인간인데 미스 일으킬 수도 있지. 자, 근데 당연히 미스는 일으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니키마테루. 근데 요 빨간 부분이 답이었죠. 토시대화는 제가 이거를 기본으로 넣을까 아니면 기능으로 넣을까를 생각했는데 사실 토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앞에 명사가 와서 뭐뭐로서에서 타겟 입장 종류 뭐뭐로서에 사실은 거기다 와를 붙였었는데요. 만약에 이 토시대 와에 중점을 둔다면 기능어가 맞는데 얘를 토시대에서 수루를 이타스로 바꾸는 것 형태로 간다면 이거는 문법인 거야. 왜? 수루의 겸양 표현이 이타스거든. 우리 시카타가 나이 데스네 하고 할 때 시카타가 나이잖아요. 이거 이타 시카타가 나이 데스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루는 언제든지 이타스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와타시 고진 또 이타시마시테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상상을 못하는 거야. 원래 형태를.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능어인 동시에 문법적 사항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다만 기본 문법에서 여러분이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더라. 태화 같은 경우에는 4급 4급. 그녀는 술을 먹고는 춤을 췄다. 이렇게 비가 와서는 밖에 나가기 힘들겠지? 실은 얘 태화 대화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고는 뜻도 있고 뭐뭐 해서는 뜻이 있어요. 얘는 여기서는 뭘까? 하고는 있거든요. 나는 책을 다시 읽고는 뭘까? 힘을 얻곤 했다 이런 거거든요. 항상 뒤에 확인을 해야지. 쉬웠어요. 너무 쉬우면 또 있잖아. 함정 같은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이 약간 고개를 갸웃갸웃하긴 해요. 근데 진실은 진실이니까. 그다음 태박가리 이루는 4급 아니에요? 뭐뭐 하기만 하다. 내가 태박가리 수로 하지 말라 그랬지. 태박가리 이루는 뭐뭐 하기만 하다. 동사 하기만 하다. 아유 주말에 너무 많이 자서 그런 건지 그죠? 내 때 밥갈이 있다 세니까 뒤에 내용을 봐야 하잖아요. 몸이 뭘까 나른하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는 태박가리 이루 형태가 많이 된다는 거. 그리고 뭐만 이유로 다수로 이런 뜻이죠. 야 나는 만약에 받았을 때 미에로 나잖아. 미에마스. 위에 거 안 봐도 미에마스다. 왠지 알아요? 그 나머지 애들이 다 겸양 표현이었어. 얘만 존경이야. 딱 봐도 냄새 나고만은. 근데 우리는 외워야 돼. 기본적인 있잖아요. 표는 외워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안 외운 사람들은 헷갈려서 뭐 이게 답이니 저게 답이니 할 것도 없죠. 자, 중요한 거는 뭐다? 포인트보다 남이 하는 것은 높여주고 내가 하는 것을 낮춰주면 돼요. 남이잖아. 야마시다상 오셨습니다. 오메니나리 마시다. 오죠? 미에마시다. 저는 요걸 많이 쓰는 편이에요. 평상시에. 근데 요 오메니 카카루라든지 아오라든지 우카가오 오죠. 찾아뵙다라든지 방문하다라든지 뭐 그죠? 마이로 가다 오다 이런 겸양 표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아까워요, 여러분. 자, 표현 부분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리딩이 중요한 부분이야, 리딩. 리딩이 왜 중요하면요. 이거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본 적이 없어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는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문장을 많이 맞는 사람들 이거는 뭐 껌이에요. 카오와 이이가 사는 건 좋은데 산 건 좋은데 갔다와 이이가 책을 산 건 좋은데 안 읽고 계속 둔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문형이 쓰일 것 같아가지고 막 키리 뭐 4번 다 해보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에는 단순한 게 답이었어요. 근데 평상시에 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본 적이 많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바로 했단 말이야. 그리고 오모의 수는요,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는요, 되게 외로웠어요 하면 사비시 까따 데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사비시 오모의 시도 안 데스 외로웠어요. 외로운 기분이 들다. 그런 기분이 들다는 뜻이거든요. 남한테 그런 기분을 들게 하면 오모요 사세로예요. 자, 근데 이러면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레스토랑 갔는데 점원이 너무 좀 이렇게 태도가 안 좋았어. 그 태도에 어땠어요? 기분 나빴다 하고 싶었는 거야. 근데 여러분 키아마리 나이 한 사람 많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센지츠죠, 센지츠. 그죠? 요전에잖아요. 그럼 과거로 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되게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라고 해야 돼요. 키아마리 나이는 뭐예요? 뭐뭐하기 짝이 없다, 너무 뭐뭐하다 뜻은 맞아요. 그래서 그 유카이 키아마리 나 같다. 정말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고 해야 되는데 불쾌하기 짝이 없다라고 하면 시대적으로 맞지가 않잖아. 무조건 문형이 답인 거는 아니라 뜻이에요. 자, 여 같은 경우는 2급이 돼. 동사 의시형 플러스 또 시대 이루라는 것은 어떤 일이 시작하거나 어떤 일이 끝나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죠? 뭐요? 하지메요 또 시대로. 그죠? 아니면은 오하로 또 시대로. 이제 뭐뭐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1년도 이제는 뭡니까? 끝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 안으로 오네. 그죠? 자, 파트 6은 정말 이번에 좀 역대급으로 쉬웠어요. 사실 문장이 기능과는 전혀 없었는데 사실 내용 중심으로는 되게 어렵거든. 근데 이번에는요.
단어가 안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앉아서 좀 짝짝짝 했었으면 거의 대부분 했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문법 같은 경우 제가 선택지 먼저 보지 마라 그랬지. 자기가 읽고 내용 자체에서 여기 뭐 들어가면 좋겠구나 생각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춰서 가라는 거. 이 내용 자체도요. 이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인데 제재를 구할 때는 항상 뭐 글을 써도 재밌는 글을 써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니는 맨날 재밌는 거 쓰니? 그런 게 아니고 내한테 있어서 재밌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소래마대 몰랐던 것을 쓰는 것이란데 도유와케다, 도유도끼다, 도유고도다, 이게 뭔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유고도다를 잘 모르면은 못 찾는 뜻이에요. 도유고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 소우다, 또 이때이루라는 인용과 전문의 느낌도 있고, 뭐뭐라는 의미다, 뭐뭐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앞에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는 것. 즉, 재밌는 건 뭔데? 내가 몰랐던 것을 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뜻한다라는 느낌의 도유고도다예요. 아마 여러분 이거는 다 했었을 거야. 소설이란지. 그죠? 근데 아마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조금 틀렸을 것 같아요. 알겠죠? 뜻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특히 형식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 독해로 들어가겠습니다. 독해는요, 짜자잔 46분 딱 오자마자 여러분이 어려워 죽겠네 진짜 헷갈리네 막 그랬어요. 답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번에도 제가 특강 얘기했잖아. 위에서부터 아래로 온몸이가 떨어진다고. 중요한 것은 뭐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너무 많이 발달됐어요. 정밀화되고 의대화되고. 우리는 두렵긴 해요. 근데 자 망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장인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몸에 완전히 막 익숙하게 쓰는 것처럼 거대하더라도 기계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용되고 습과 아래로 혹은요 반인이 뭘까? 감시인. 그래서 파수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주인이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 기계가 도구라는 것을 지금 착안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계가 도구라는 것에 다시 미나오시 해야 된다 이러는 것을 답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시험 치러 갔었을 때 전체적인 흐름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를 파악하시려면 아랫동네 아랫부분을 확인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쉬웠어요. 저 매일 문제였죠. 이번에 발매일 때 문 주는데 10월 이후에 줘도 되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니즈가 너무 다양해서 모든 사람의 욕망에 다 요망에 다 맞춰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누구에게 팔지 않을까? 혹은 팔아야 할 사람한테 집중을 한다. 그건 뭐예요? 고객을 한정시키자는 뜻이잖아. 그래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나쁜 짓을 하면 누가 나쁘게 말하면 누가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남을 자꾸 의식을 해요. 근데 사실은 남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왜? 지분 없고도 돼. 아따마가 이빠이 닦아라. 앞에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이 이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나가라 뭐예요?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된다 이 뜻이야. 이거는 뭐야? 이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것도 다태각기였어요. 여러분 아마 46번이 좀 어려웠고 다른 애들은 충실하게 풀었으면 거의 답을 맞췄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9파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제는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는 중등교육을 하면 우리 교육을 들어가면 중등교육이나 중등 그리고 고등교육 이걸 하면은 어떤 틀이 있잖아. 우리는 보통 그 틀에 막혀 나갈 수 있어요. 속박될 수가 있어. 모든 것은 뭐다? 가치가 아니라 사물의 틀이 있기 때문에 지식에는. 근데 우리 세상은 뭐야? 빠르게 변화하지. 근데 그러려면 어때요? 다른 가치관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철학이 그것을 가능케 해준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가치관을 모색할 힘을 익히게 해준다. 근데 시험에서는 뭐예요? 모색이 탕큐로 바뀌어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여러분 기본인 거 아시죠? 보면 있는 단어가 그대로 쓰인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 그지? 그리고 요거는 항상 나오더라. 알스 신작 같은 거. 우리 익룡 같은 거, 기틀, 우모. 가지면 기온 내려가도 이제 자기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 부화할 수 있어요. 카에루 것도가 되기마스. 카에루 알죠, 여러분? 자, 근데 깃틀 자체도 옷하고 똑같잖아요. 옷 위에다 뭘 놔두면은 안 따뜻해지잖아. 근데 깃틀 안에 넣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알을 부화할 때는 깃틀이 알 부화하는 부분만 살짝 여기 틀이 쭉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그러니까 그냥 얘는 진실이에요, 사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똑바로 해석했으면은 바로 답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헷갈리는 게 아니었어. 3을 약간 헷갈려 하더라고. 그 다음 세 번째 지문을. 근데 네 뭐 하고 싶은데? 그리고 네 뭐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은 보통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중에서는 젊은 사람, 신입사원들은 그냥 난 또 야리타인 데서 뭐든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미지로 파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려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일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이미지로 파악해서 말한다가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것을 잘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리더는요, 이 멤버가 잘 모르잖아, 자기 자신을. 멤버보다 이 멤버가 뭘 잘하는지 적성을 잘 뭐예요? 알아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파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거 파악한다는 자체를요, 그대로 가져갔겠나? 아니지. 뭘로? 미키아메르로 갔었어요. 미키아메르가 뭐예요? 판별하다, 그죠? 확인하다 뜻이에요. 잘 확인해가지고 얘가 어디에 넣으면은 임무를 맡기면 잘할 수 있을까를 시켜보고 걔가 잘하게 되면 어때요? 아, 나 잘하네? 그 멤버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겨나게 됐지. 그게 다른 말은 뭐예요? 충실감을 가지고 그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알았다. 그 내용에 있는 본문의 단어와 똑같은 것을 찾지 말고 그와 유사한 내용을 찾아가라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그런 문제였어요. 실험과학에서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죠. 자기는 오만하니까 보통 가설에 맞는 실험 결과를 얻었을 때 자기는 가설이 안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계속 조건만 바꿔. 가설을 의심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얘가 답이었긴 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하고 시행착오가 계속 낭비되잖아. 그에 따라서 실험 과학에서는 천재성이라든지 번뜩이 히라메키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자기 회의, 잘못될 수도 있다. 제가 실망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야 돼. 교육에는 뭐예요?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이 오류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잘 되는 것은 지실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가설과 결과를 같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설과 결과를 냉정하게 검증한다는 것이 답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 부분은요, 해석이 좀 어려워가지고 여러분이 오해를 해서 모르겠어. 아무거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잘못했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파트 10. 우리 학생들은 안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카키코미 인터넷 같은 데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한다고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진인데요. 여기 사진이 관계된 얘기인데 그냥 사진이 아니고 보도 사진이에요. 사실 보도를 할 때 영상으로 찍으면 훨씬 좋잖아. 근데 사진으로 찍으면 현장감, 여기서는臨場감이라고 했어요. 임장감은 조금 떨어져. 그렇지만 여기 찍었는 거 이외에 다른 부분을 자꾸 상상하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이해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뭐다? 상상력이 필요하다. 여기 첫 번째 문제로 나왔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사진이 너무 많잖아. 근데 그중에서 좋은 거 나쁜 거 어떻게 해?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매번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명작이다라고 나왔어요. 명작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문제를 좀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즘에는요, 핸드폰 다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계란소나 다 찍을 수 있어, 사진을. 그렇기 때문에 사진의 어떤 중요한 게 좀 떨어질 거 아니야. 소중함이. 그래서 이런 시대이지만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시점으로 다른 사람이 놓치고 있는 앵글, 각도에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찍는 사람이 멋지게 독자적인 시점으로 찍을 수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장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진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것이 이게 누구냐는 뜻이에요. 독자적 시점을 가져야 되는 게 내예요. 찍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지 영상에 보건가는 그죠?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장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걸로 바꿔야 돼요. 뭐예요? 힘을 계속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알겠죠? 남이 놓치고 있는 시점에서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다르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자꾸 사진보다는 영상 중심으로 가는 이 세상에서 사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죠? 방법은 이쁜 것밖에 없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나온 문장이에요. 알겠습니까? 비교면 쉬웠는데. 비교면요,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읽고 시작하라고 했지. 그래서 소설 쓸 때 문제점 뭐냐? 하나 문제 나왔었고, 맞지? 그리고 공통된 거 묻고 그랬는데, 공통된 게 맞다. 문제점이었고, 그 다음 각각 필요한 것이 뭐냐 나왔었는데요. 문제점은 계속 애글도 그렇고 자꾸 테크닉이라든지 알겠죠? 수법이라든지 기술 자기가 글 못 쓰는 게 그게 아닌가라고 내한테 자꾸 묻는데요. 글 쓰는 얘한테 묻는데 사실은 너 그게 아니고 테크닉과 관계없이 명확하게 써야 돼. 네가 쓰고 싶은 게 뭔데? 각기 것도 심플하게 쓰는 거다. 본문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선택지에서는 메이카크니까 그것도 자기가 쓰고 싶은 거를 그죠? B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완성이 돼 있어요. 시야가로. 간세. 그래서 이게 내가 기술이 있나 없나 보다는 끝까지 한번 써봐. 그것이 소설 쓰는데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했던 분들은 풀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12파트 같은 경우에는 참 재밌는데도요. 약간 이제 국어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 특히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제가 그랬습니까? 주장이 이해해줘.
뭘 하고 싶은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거는요, 11파트야말로 마지막 문장을 잘못 오해하면 완전히 뭐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은요, SNS는 금방금방 나오잖아. 승가심이 없어. 그치? 시간, 가정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또 이유만이 아쯤한테 아또 이유만이 하나리로 거둬댔어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뭐겠죠? 이런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SNS 지지가 도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더라도. 자,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흥미를 잃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또 이유만이 알겠죠? 아츠마테 아또 이유만이 하루나레루를 이해했다면 바로 답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잘 흘러갈 때 괜찮은데 보통 진짜 곤란할 때는 뭐가 좋다? 진짜 성가심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까운 사람, 주변 인물, 가족, 친구한테 어떤 그런 관계에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곤란함은요, 세상하고 내하고 차이,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하네. 근데 그런 것은 계속 시간을 들여서 뭐 한다? 승화시켜서 정보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요, 정보 기술 같은 경우에서 빠르게 어떻게 뭐예요? 인간계의 번거로움 없이 다음 그러니까 조달이 가능했지만, 근데 나를 그러니까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못하는 뜻이에요. 인간으로부터 변화를 뺏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뭐하지? 인간관계의 조달을 가득한 뭐 없이 멘도사 없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정보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이 번거로운 관계 속에서 시간을 들여서 가는 인간관계에서 인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정보 기술로는 인간관계를 변화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요즘 SNS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언급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정보 검색. 요거는 제가 뭐랬습니까? 뭐가 블라블라 막 서술형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여러분 딱 있잖아요. 중요한 것만 딱 동그라미 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12kg, 세변합계 220cm, 책상 한 점, 매수 방법. 그럼 딱 뭐야? 조건 봐야 되지. 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한 점만 찾아야 돼. 1. 그럼 얘 날라가지. 그러면 점도에 갈지 택배로 갈지 나오지. 맞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조건이잖아. 얘 지금 안 되잖아. 세변 합계가 160 이하가 되는데 220이잖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빠져있지만 사실 여기서 이게 있었어요. 가츠가 나왔어요. 가츠가 뭐냐면 A 가츠 B라는 것은 A 게다가 B, A 동시에 B 두 개 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텐토밖에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점도밖에. 그리고 두 번째 자전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점도로 가져가지 않고 싶다. 기타랑. 근데 중요한 거는 점도로 가져가지 않으니까 일단 얘는 빠질 거 아니야. 출장일까 택배일까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택배는 뭡니까? 자전거 취급 안 한다 그랬으니까 자전거 있으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날아갔어. 무조건 출장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자전거가 포함되어 있잖아. 자전거는 얼굴 사진에 있는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찾아서 똑똑똑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틀려? 그냥 그저 주는 문제인데 맞죠? 자, 청해입니다. 두 파트죠. 두 과목이 좀 어려웠는데 청해가 이번에 조금 쉽게 나왔어요. 파트별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주 나오는 어휘나 문형을 완벽히 공부했다면 새로운 단어가 유입되거나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어요. 그래서 N1 어휘 부분에 크게 구멍이 없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청해는 파트별 특징 파악하는 것이 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 특징 따라 답을 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가제 이해 같은 경우에는요. 아마 거의 원래 원칙대로 그대로 나왔을 거야. 그래서 1, 2, 3, 4가 있으면 이게 뭐다? 내용 순서.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하면서 가면 되는 거야. 중요한 건 해야 될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뭘 해야 되냐 했었을 때 납기를 앞당긴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앞당기다는 내용 자체를 마에다오시라고 알아야 되는데 마에다오시를 몰랐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서 앞당기는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요 단어는요 원래 청에서 잘 나오는 단어예요. 마에다오시, 반대는 우시로다오시, 구리아게루, 그죠? 구리사게루, 미오쿠로 나오고 사케오쿠리스루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보통 비즈니스에서 많이 나오는 시기나 기일, 예상 같은 것을 당기거나 미루는 거니까 숙지해 두셨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렇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발목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고요. 다음 두 번째 2번. 얘를 좀 많이 틀렸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표제를 그대로 바꾼다는 얘기를 여기서 내용에서 하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 그 내용을 어떻게 했냐면 히카리시 노즈쿠시 야초를 갖다 있죠? 히카리시 야초 사가소노 요나 효겐가 매우 히끈자 나이 되쇼까 라는 식으로 여자가 말했거든요. 즉 은근슬쩍 얘기한 거지. 너 이 표제를 이 표제로 바꾸라 뜻이었어요.
그리고 너 목차는 괜찮더라. 그건 괜찮아 해서 얘 위치가 한 번 3번 정도 위치였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뭔가 내용에서 1, 2, 3, 4 이건 괜찮아. 아 그래 그래 이건 괜찮아. 근데 말이야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어때? 당연히 뭔가 표제를 바꾸는 거죠. 표현을.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용, 문장의 뜻을 알아야 된다. 지금 단어 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번 IT 회사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할 사람 찾기 위한 근데요. 대학원 후배에게 연락한다 나왔어요. 여기 어려운 거 남는데 단어 좀 체크했으면 좋겠는 거. 메모시. 원래 메모시 같은 경우에는 나와요. 원래 청에 나왔던 단어예요. 여러분은 다 모르니까. 메모시가 원래 감 나가는 뜻이 있고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 뜻이에요. 여기서는 뭐 두드러지는 사람 없니? 막 사줘봐봐봐 후배 중에서. 그래서 답이 됐긴 했는데 여기서 사토수라든지 테마도로 같은 경우에는 1급에서 나오는 그저 기본 단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의 벗어나지 않았구나라는 거예요. 얘도 사실 벗어난 게 아니고 원래 청에 잘 나온 아이인데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체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관광봉사 가이드 양성에서 수강생이 연수에서 지도에 뭘 써야 되냐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본문에서는 뭐냐면 유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로가 나왔는데 선택지에서는 키오스케로 바쇼 해서 이렇게 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대체되는 유의 표현을 아셔야 될 뜻이에요. 선택지에는 본문에 있는 단어와 똑같이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있는 경우도 있어. 있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단어의 경우 그렇지만 보통은 뭐예요? 바꿔서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다음 뭐 5번째 뭐 지역생활 지원센터 전화해서 남학생 뭘 해야 되냐. 이거는 상품 형식의 물품 항목을 입력한다. 뭐 얘기했죠? 이치란효 리스트 나왔어요. 이거는 자기들이 한다 그랬어. 너 뭐 하는 건데? 이거 모시코미 홈에다가 적어 넣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 아니었죠? 자, 포인트 2에. 포인트 이번에 참 희한하게 원래 왜 이거 2개 다 나오거든요? 이번에 이유 안 나왔어요. 원래 까라 노대 나오면 원래 탐에 나오면 이유였는데 이번에는 다 어떠한이나 뭐만 나왔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그죠? 중요한 거는 선택지와 본문의 내용을 매치할 때 질문과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 못하면은 당황스러운 게 항상 있지만 여기도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질문 놓치면 안 돼요. 포인트는. 알겠죠? 그래야지 들을 때 내가 그 포인트에 맞게 찾아갈 수 있거든. 이것도 역시 뭡니까? 선택지가 나오고 그 선택지에 따라서 순서대로 여러분이 찾아가면 돼요. 첫 번째는 뭐 된장 회사이죠. 미소된장 회사에 인터뷰가 나왔고 음악 들려주니까 잘 자라더라. 맛있어지더라. 뭐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얘 잘 나와요. 하드코어. 발음하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주시고 다른 거는 뭐 잘 아는 거예요. 엄선하다 그죠? 쯔부스라든지 무스라는 동사 같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번 같은 경우 이것도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거기는 뭡니까? 본적이 미타코토 나이 오모차인데 메즈라시 오모차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겐에끼 아시고 미로군데 중요한 거는 저는요. 이런 본 적이 없는 메즈라시 오모차를 가지고 막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 이끌려서요. 히카레루였거든. 근데 거기서는 어떤 데 매력을 느끼냐 했어. 그 매력을 느끼는 것을 히카레루로 대체할 수 있으면 오케이. 3번 여기서는 뭘까? 뭐 슬로우 계산대 뭐 답이 나왔긴 한데요. 얘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어요. 슬로우 계산대를. 뒤에서 막 재촉하면 힘드니까 좀 천천히 계산할 수 있는 슬로우 계산대가 있는 게 어떻겠냐. 뭐 셀프 계산대도 나오긴 했는데 뭐 그건 아직까지 안 한다 뭐 이런 게 됐고요. 요거 별도 있죠. 별도로. 그죠? 별도로 나중에 생각하겠다. 셀프 계산대는 뭐 이런 거 나왔었거든. 레지가 계산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은 좀 틀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작품이 딱 나왔을 때 이 작가가 10년 전에 그죠? 각광을 받던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점을 줄 수 있어요. 이걸 아니면 어떤 대사 목적 이런 것. 예를 들어서 최우수 작품이 특히 평가를 받은 점. 특별상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상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이 마지막 부분에 특별상한테 말려가지고 색이 선명하다 이걸로 체크한 사람이 있는데 실은 최우수 작품은요. 그리는 방식이 깊이와 확장이 있어서 그래서 뭡니까? 평가를 크게 받았다고 도치형식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쿠유키라든지 깊이라든지 히로가리 확장이라는 자체가 약간 어려운 단어니까 선택지에도 그대로 쓰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사야카 이게 툭 펴갖고 그 특별상에서 평가받은 건데 그걸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다? 질문을 정확하게 그죠? 이해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5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5도 뭐야? 포인트 이해는 가제 이하와 달리 답이 빨리 나오잖아. 얘도 뭐야? 농가에서 제공해서 비료로 쓰인다는 거야. 커피가 어디 쓰이냐 했을 때. 요거는 안 어려웠어. 근데 여러분 단어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추출하다든지 이런 데는 토양, 도주어라든지 요거 뿌리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맨날 쓰이는 단어가 나와. 그리고 6번은 좀 틀린 이유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뭔가 일정 간격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화 제작하는데 최고 이점 뭐냐 원작을 가지고 했을 때 알고 보면요. 항상 그 만화의 원작
좋아하는 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마한과 겐사쿠의 사이타루, 저 최고의 쯔요미, 강점은 겐사쿠 하한과 가쿠진이 확실히 저 애가카니 아시오 하코부 고도가 미코메루. 걔들은 꼭 오겠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스크가 오사에라레루. 그가 뭐예요?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어느 정도는 관객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잖아. 그렇죠. 그럼 맨날 나오는 게 오사에로 있잖아요. 그죠? 제작비라든지 리스크, 그죠? 이것도 줄이거나. 가사는 맨날 나오고. 이번에는 뭐예요? 이런 것들. 또 있죠. 이런 것들. 아시아. 다 읽었다라잖아. 읽었다라에서 벗어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어 지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독해, 처리를 잘하는 거야. 개호회가 제일 쉬웠다. 근데 개호회 같은 경우는 제가 들으면서요. 항상 뭐라 했습니까? 제목을 뭐 달지 생각하라 그러잖아. 근데 어떤 단어가 모르는 게 딱 나오잖아. 거기에 걸려가지고 장애가 돼가지고 한 사람 있거든? 그럴 필요 없어. 그 명사보다는 그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음악이 미각이 주는 영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이제 나왔었고요. 두 번째, 개미가 있죠. 보금자리를 기능을 유지하는 구조. 일하는 개미도 있고 일 안 하는 개미도 있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일하는 개미가 죽으면 일 안 하는 개미가 일하더라. 알아서 잘 돌아가더라. 그쵸? 아리가 뭐야 하면서 그렇게 필요 없는 거야. 개미 뭐라도 상관없어요. 이 개미가 보니까 뭐 곤충 같아. 그치? 동물 같아. 그냥 그 애들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걸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자 앉아 조교수로 제거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폐기야채를 이용한 종이 제작, 가미즈글이 나왔었거든요. 이렇더리도 이런 단어 좀 알아주시면 좋대. 가지각색, 각양각색, 그죠? 그거 후아이, 촉감, 응? 하다사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세니, 섬유, 탈구비.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후아이. 그죠? 우리 쇼감 같은 경우죠. 하다사와리라고. 4번 틀린 사람 좀 있어요. 단어 때문에. 우주에 부여하는 쓸모없는 후요나 부타이니 타이스르 케넨 나왔어. 케넨은 고전의 시험에 언어식이 나왔었거든. 신빠이. 걱정이에요. 근데 본문에 뭐로 나왔게? 기구. 특강에 제가 언어식이 되게 어렵게 나올까 싶어가지고 이걸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단어였던데 기구가 어려운 단어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기구할 때 기자가 위험하다. 기켄노로 약간 연결을 시킨 사람들은 맞출 수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걔는 기구수로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폐교된 학교의 교사 활용이 나왔는데 여러분 혹시 요미가에루를 알았습니까? 2015년에 나왔던 이제 파트 2에 나왔었지. 요미가에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느 시기에서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요미가에루는 원래 1급 단어예요. 되살아나다 소생하다. 뭐가? 폐교가 뭘로? 숙박시설로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교사의 활용인 거야. 뭐 단어가 어렵지 않았죠. 즉시응답. 이거는 뭐 그냥 발로 치겠던데요?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뭐냐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과 1급 언어 지식 있죠. 단어에서 안 벗어났어. 보통 나지무, 얘도 언어 지식에서 많이 나오잖아. 친숙해시다. 그러니까 도케코무, 노가 들다, 동화되다. 갑배, 뭐 할지 안 할지가 이나카데. 이것도 나왔던 단어. 이사이나, 지겹도록 나오죠. 일절 뭐 많다. 여기 뭐 못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어. 이런 것도 나왔잖아. 호도대화나이, 호도잖아요. 그만큼은 아니더라. 그죠? 나왔고. 그리고 기타의 하즈레. 기대에 어긋나는 거. 그리고 이거 봐. 내가 나온다 그랬잖아. 이런 거 프로, 가오, 마케라고 나왔을 때 프로 뺨치는 것은 프로가 아니라 그랬지 내가. 그죠? 뺨칠 정도 잘한다는 거야. 그리고 말못때 지제니 같이 알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아때는 뭐 단골 손님이야, 단골 손님. 이번에는 모는 시기도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파트 4에 잘 나오나요? 앞에 게 있기에 뒤에 거가 중요하다. 야야코씨, 20살 제가 오프라인에서 맨날 얘기하지만 야카마시하고 헷갈리면 안 돼. 문제라든지 이야기 따위가 뭐가 까다로울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문제 어려워. 앞날이 걱정되어진다. 그죠? 사키가 오모이야라레루. 왜요?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니까. 통합 문제가 아마 파트별 중에 제일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발목 잡을 어이도 없었어. 다만 이제 여러분이 파트별 특징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3문제인데 2문제로 줄여서 있는 것이 한 4번 나왔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막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떻게 하기로 했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떤 강좌에 열기로 했느냐. 다 나왔어요. 뭐 근대사, 뭐 고대사 뭐 나오긴 했는데 교육에는 뭐다? 지모토, 지모토 상교, 시로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맞지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선택지에서. 그거 말고는 뭐 어려운 것이 없었어요. 뭐 기시타이케 몰랐다고 이게 못 맞추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보시고 유사체험 같은 것. 그리고 맨날 나오는 하바히로이 여기다 보시고. 그리고 오다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에 따다다다닥 있잖아. 거기다 적으면 그죠? 특징을. 안 어려웠는데. 근데 나시가 뭐지? 나시 배 몰라도 된다 그랬잖아요. 명사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배 자체가 그죠? 여자는 어떻게 뭘 선택했냐 할 때 히카리 한 이유가 이게 단맛이었거든. 남자는 외관이 좋아야지. 좀 큰 게 좋겠다. 오키메. 그래서 뭡니까?
호시조라가 됐거든요. 특징적인 것만 잘 잡으면 돼. 그리고 여기 좀 많이 나오는 거. 추라, 슈가, 우르오스 시험에 나왔던 우르오스. 그죠? 그리고 미즈미시는요. 제가 청해에서 약간 이제 언급한 바가 있는 단어였는데요. 싱싱하다, 신선하다 뜻이에요. 근데 생각이 되게 신선하다. 아니면 정말 싱싱할 때 쓸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싱싱하다로 나오는 거지. 그리고 리바에가 이, 그죠? 이런 것들. 보기 좋다. 그래서 저는 미타메가 나왔지만 남자는 미타메. 여러분 어렵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언어 지식 같은 경우에는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성적이 안 나와요. 제가 이번에도 느꼈지만 기본을 안 하고 이걸 먼저 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항상 뭐다? 기본을 충실히 다져야 돼. 근데 충실히 다지는데 아이고 예전에 3, 4급 문제를 어떻게 다시 공부해요? 그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쓰여진 실용 부분 같은 거나 신문 사설에 쓰이는 이런 것들을 자꾸 읽으면서 리딩을 통해서 기본을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문법 하나 이게 아니고요. 얘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지는지를 자꾸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뭡니까? 대마가 나온 것처럼 시사 표현도 두루두루 익혀야 돼. 1급이잖아, 명색이. 그죠? 그러니까 뉴스라든지 사설이라든지 신문기사 정도는 조금씩 봐주는 게 좋겠죠. 이슈화되는 것들은. 독해는요, 언어 지식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10% 단어 모른다고 얘를 틀리는 건 아니에요. 해석을 다 해도 틀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늘 정독을 해가지고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기 어떤 생각을 안에 넣지 말고, 감성을 발휘하지 말고.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객관적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래서 문학 제한 다 나오잖아.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평소에는요, 책을 좀 읽어 두셔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경우는 급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언어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청해 같은 경우에는 예에 비해서 좁죠. 비즈니스 학습 생활. 그러니까 주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단어도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 기본으로 묻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청해에 잘 나오는 어휘들을 파악해 놓고요. 파트별 특징, 밥 먹고 들어가는 이 아이를 잘 알고 푸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제껏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긴 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특징을 잘 아시고 가시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리뷰가 좋았습니까? 속이 시원해지셨습니까? 시험 친 분들은 이것을 토대로요. 앞으로 만점을 노리시고요. 시험을 안 치신 분들, 즉 2급을 마치신 분들은 이것을 토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 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